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조 원짜리 최첨단 시스템을 스스로 부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무상으로 줬다던 그 기술이 사실은 디지털 족쇄였다는 걸 안 순간 그들은 단 한 나라에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새벽 단군의 후손들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 7일 세상을 놀라게 한 기술 독립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3시 알마티의 차가운 공기가 사무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전 아직도 책상에 앉아 코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산 시스템 관리자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으니까요. 갑자기 모니터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제 앞에 모든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다른 시스템들을 확인해봤어요. 은행 시스템, 교통 관제, 전력망, 통신망, 모든 게 먹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디지털 암흑기에 빠진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어요. 이승아, 지금 당장 청사로 와라. 비상사태다.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전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새벽거리는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교통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승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대통령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각하, 모든 국가기관 시스템이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장애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국방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예상되는 답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중국 기업들이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순 없었어요. 현재로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스템 대부분이 중국 업체를 통해 구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의 의료 장비들이 멈춰서고 ATM기들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밤새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승아, 솔직히 말해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각하.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중국 대사관에서 온 사람들이 대통령궁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리 부총리였어요. 그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그의 표정에서 전혀 안타까워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계획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리 부총리님, 우리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리 부총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말이죠. 그는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새로운 협력 계약을 체결하시면 모든 시스템을 즉시 복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표지에 적힌 제목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디지털 협력 강화 협정이었는데 기간이 5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어요. 간단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혜택도 있죠. 기술 지원, 경제 협력. 리 부총리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에겐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만약 이 계약을 거부하시면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스템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분의 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측은 필요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건 완전한 킬스위치 조항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서 뒷부분에 첨부된 부록 문서들을 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군 신화 재해석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역사 통합 관리 방안. 이 문서들은 우리의 역사까지 조작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군을 중국 황제의 신하로 둔갑시키고 카자흐스탄의 고대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계약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이 문서들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우리와 혈맥으로 이어진 형제나라, 한국에서 올 줄은 몰랐어요. 시스템 마비 3일째 되던 날, 저는 대통령궁 회의실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국 병원들의 응급실이 수작업으로만 돌아가고 있었고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서 식료품 부족 사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각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계약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요?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저도 고려인 3세였지만 솔직히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직접 친서를 가져왔어요. 대통령이 편지를 펼치자마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어요. 대통령은 잠시 말없이 편지를 읽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상이라고요? 제가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디지털 독립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께서 특별히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단군의 후예로서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조건을 따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로 말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나라가 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정보통신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IT 전문가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I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기술력이라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이미 전문가팀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만 나면 내일 아침에도 도착 가능합니다. 리 부총리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정도의 기술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리 부총리님, 복잡하게 만든 건 당신들 아닙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이승하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리 부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통령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안은 내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진짜 형제가 나타난 거였어요. 한국팀이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식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는 밤 12시에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팀을 몰래 만나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국경 초소에 도착하니 검은색 SUV 3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앞에 선 사람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과 확신에 찬 걸음걸이. 이 사람이 팀장인 게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아님. 저는 김민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본부장입니다. 그녀의 한국어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랄까? 뒤에 있는 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김민정이 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혁, 네이버 클라우드 수석 엔지니어, 이태현, 삼성전자 반도체 보안 전문가, 정수연, 카카오 시스템 아키텍트.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한국 IT 업계의 탑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김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차 안에서 상황 브리핑을 받는 동안 한국팀의 전문성에 계속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설치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해봤습니다.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예상대로 백도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원격 셧다운 기능까지 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정수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요? 네. 기존 시스템과 병렬로 돌아가는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시스템을 차단해도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발상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작업명은 피닉스로 하겠습니다. 김민정이 말했어요.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카자흐스탄도 디지털 독립을 이뤄내는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극비리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청사 지하에 임시 작업실을 만들고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들을 설치했어요. 김민정과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수준에 계속 놀랐습니다. 그들이 쓰는 보안 기술은 중국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했어요. 이승아님, 혹시 우리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국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정수연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구축한 거니까요. 그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써야겠네요. 박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로 갑시다. 3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국팀의 집중력과 전문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김민정은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70% 정도 완성됐습니다. 김민정이 답했어요. 내일이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갑작스럽게 작업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정보통신부 차관 누르가즈 예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차관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무허가 외국인들이 우리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김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정식으로 초청받아온 기술진입니다. 그건 이제 취소됐습니다. 누르가즈예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국팀은 즉시 출국하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차관님, 대통령께서 직접 승인하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누르가즈예프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그 순간 김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승아님, 저와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갔어요. 김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분이 중국 편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설마요. 확신합니다. 저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때 작업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누르가즈예프가 우리 서버를 강제로 셧다운시키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박준혁이 소리쳤어요.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부의 배신자였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제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중국이 우리 작업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이제 됐습니다. 누르가즈예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국과의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수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미 백업을 완료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가 한국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위성 인터넷도 준비해뒀습니다. 김민정이 저에게 윙크했어요. 이승아님, 진짜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고 작업을 재개했어요. 누르가즈예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죠. 이태현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의 계좌 추적부터 시작합시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르가즈예프의 스위스 계좌에 중국에서 거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김민정이 말했어요. 저는 즉시 대통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우리 편이었어요. 누르가즈예프는 즉시 체포됐고 우리는 다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드디어 피닉스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카자흐스탄 전체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신호등이 켜지고 병원 시스템이 돌아오고 은행 ATM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민정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승아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 복구 이틀 후 우리는 예상대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리 부총리가 다시 대통령궁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계약 위반입니다. 리 부총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설을 무단으로 해킹했습니다. 그때 김민정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리 부총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민정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러분,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리 부총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저희가 중국 서버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서들입니다. 김민정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기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리 부총리가 소리쳤어요. 그럴까요? 김민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단계, 인프라 의존성 구축. 2단계, 킬 스위치를 통한 통제. 3단계, 완전한 디지털 식민지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김민정이 계속했어요. 4단계, 인종 동화 정책 시행. 5단계, 역사 재편 작업.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역사 재편이라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 보시죠. 김민정이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단군 신화 중국 기원설 확산, 카자흐족 한족 동화 프로그램, 중앙아시아 고대사 중국사 편입 작업.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수연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유전자 데이터 수집 계획도 있어요. 유전자요? 네. 의료 시스템을 통해 카자흐족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통제 방안을 연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리 부총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명백한 해킹이고 조작입니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조작이라고요? 이태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 디지털 서명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베이징 당국의 공식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요.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혼과 정체성까지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승하의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진 나라와는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리 부총리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김민정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승하님, 이제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우리는 중국의 거대한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국제 기자회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방해 공작이 예상됐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과 맞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김민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승하님, 준비되셨나요? 솔직히 떨립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민정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오후 2시 대통령궁 대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NHK,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주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발언대에 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시스템 관리자 이승하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지난주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시스템 마비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은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중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50년 디지털 협력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킬스위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저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것은 중국의 비밀 마스터 플랜입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이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인종 동화 정책, 역사 재편 작업, 유전자 통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인 단군까지 중국 황제의 신하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중국 기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문서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민정이 저 대신 답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또한 베이징 당국의 공식 도장까지 확인됩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형제로서 말입니다. 그 순간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진심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과 함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그 누구의 디지털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제국주의 야욕이 낱낱이 폭로됐어요. 그날 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승하, 잘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어. 아닙니다, 각하. 우리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창밖으로 알마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불빛이 다시 켜진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간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우리 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연락해 왔어요. 토카예프 대통령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차례로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모두들 중국의 디지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죠. 한국에서도 추가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온 대규모 기술진이었어요. 이승하님, 이제 정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어요. 새로운 팀장 박상훈이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독립을 도와야죠.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디지털 독립연대가 출범했습니다. 5개국이 공동으로 중국의 디지털 지배에서 벗어나기로 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알마티에서 역사적인 선언식이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중앙아시아 5개국은 디지털 독립을 선언합니다. 회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예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한국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후 1년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중국의 디지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었죠. 이승아님,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됐네요. 김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꿈 같습니다. 지금 저는 중앙아시아 디지털 협력기구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 그때의 절망감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형제들이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궁에서 기념식이 있었어요. 디지털 독립선언 1주년을 맞아서였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승아,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다.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진실의 힘입니다. 카카. 그리고 진짜 형제의 힘이죠. 창밖으로 새로운 알마티가 보였어요. 곳곳에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보이고 거리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이 깔아놓았던 디지털 올가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대신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형제애로 우리를 구해준 나라.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단군의 후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말이에요.